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예, 여러분, 이제 그 해돋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고 구름이 많이 있어서 이전에 제가 왔었던 그 아주 선명한 이쁜 해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게 여기까지 와서 목표를 달성한 그 의미가 있어서 지금 기분 상당히 좋고요. 또 돌아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조금 걱정이긴 하나, 또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 올 때하고는 좀 틀리게 해안가 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가다가 뭐 좀 비도 한두 방울씩 오는 것 같아요. 가다가 또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중간에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많이 힘들고 배가 고프고 하면 여기 괜찮은데 아침 일찍 문연 식당 있으면 거기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지친 상태라 희한하게 또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 좀 얼굴도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왔지만 이 생각보다 날이 크게 안 춥더라고요. 지금도 안 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바쁘시지만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해돋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막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과음도 지르고 혼자 쇼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면 그렇게 못 했을 건데 그런 재미도 있네요. 그리고 편의점이 없어요. 그 간절곶 안에 아울러 자판기가 있긴 한데 그 시원한 음료수만 있고 뜨거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 뭐 보온병이나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보온병에 좀 뜨신 물 갖고 와서 믹스커피 하나 타 먹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 그 날이 아무리 풀린데도 새벽에는 좀 춥지 않습니까? 보온병 같은데 좀 따뜻한 거 챙겨 와가지고 그 하나 뜨거운 차 한 잔 드시면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 또는 주위 분들과 같이 해돋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여기 왔을 때 기억이, 올 때는 밤에 와서 그런지 어두울 때 와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갈 때는 생각보다 좀 안 힘들게 생각보다 빨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크게 되돌아가는 길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또 모르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간에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전거를 탔으면 몰라도 최근간에 자전거를 다시 타는 거라서 저도 이제 체력이 많이 옛날 같지 않을 테라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출발했으니까 내추고 해서 가봐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간절곶 올 때의 에피소드가 그 길을 잃어가지고요. 거의 다 와서 자칫 잘못하면 저기 그 해돋이를 못 볼 뻔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사용하진 않는데 핸드폰 내비게이션 통해서 마지막에 간절곶을 찾아간 그게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올 때는 그 앞에 이제 제가 올린 방송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 한번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분 정도 한 번 쉬고 계속 왔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한 2시간 반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네이버 길찾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 2시간 35분 걸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로 갔을 때. 저는 그 네이버 길찾기보다 제가 아마 늦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계산한 시간보다 좀 서둘러 움직였는데요. 중간에 잠깐 쉬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길 잃어버려서 좀 헤맸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딱 그 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대단해요 참.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비 온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제 저는 생각하는
만일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터졌다, 근데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집사람 우와 엄마를 애들하고 같이 있을 건데 깨워가지고 사태아가 저를 데리러 오라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이 MTB는 이제 그 앞바퀴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 뒷트렁크에도 실리거든요, 자전거가. 근데 이제 뒷트렁크에 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아 버스 봉고차를 그 우아 엄마가 몰고 와야 되는데, 우아 엄마가 이제 봉고차를 잘 안 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부터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자전거는 못 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1강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좌측에는 계속 끝까지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라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왔던 그 일반 국도보다는 훨씬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렇게 가는 이 길은 크게 뭐 숨 넘어갈 정도의 오르막은 거의 없거든요. 평길을 이렇게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이제 아기자기한 어떤 그 자전거 타고 갈 때 그 매력에 빠져서, 거리는 사실 이게 좀 더 멀 수 있지만 좀 재밌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집에 가면 일단은 조금은 뭐 낮잠처럼 해서 조금 쉬고요. 배가 고프면 제가 여기서 밥을 안 먹고 가면 간단하게 좀 먹고 좀 쉬고, 애들이 있어서 아마 푹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점심시간 좀 지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또 나머지 하루 종일은 그 애기들 우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 또 내일 기대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2달간 쉬었던 우아 유도관을 오픈하거든요. 저희는 국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전부터 바로 그냥 딱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한 2명 나오는 거 듣고 그 다음날로 바로 쉬었거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월 23일입니다. 금요일.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 우리 몇 개월간 저를 도와줬던 사범님이 그날이 마지막 수업 날이라 저녁에 운동하고 있는데 문자가 따다다닥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체육관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떴다. 그냥 간원들은 몰랐죠, 저녁 시간이라서. 그래가지고 저만 이제 알고 있으면서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 아파트 사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한 3-4명이 또 그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좀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운동 마치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오늘 사번님 마지막 날이니까 관장님이 한번 쏠 테니까 운동 마치고 시간이 되는 일반부들은 체육관 옆에 있는 닭집에서 봅시다 하고 제가 체육관 정리하고 넘어갔더니 한 20명 좀 넘게 그 닭집에 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그날 운동을 안 왔던 간원들도 뒤늦게 연락받고 닭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재밌게 닭을 먹으면서도 농담 삼아 제가 뭘 했냐면, 야, 이게 우리 혹시나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 아이가, 이러고 나서 우리 얼굴 못 보는 거 아니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헤어진 게,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까지 이제 22일 날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근 2달을 쉬었고, 중간에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체육관을 그 문을 닫으니까 식당 이런 데는 일단 열어놓으면 손님 한 팀이라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관은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가 한 2달 동안 10원짜리 하나 수익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어찌해야 되지, 몰래 조금 학생 간원들은 좀 조심스러워도 일반부들, 사실 우리 그 우아유도관에는 유도를 재밌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나 상관없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간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간원들이라도 조금 집세라도 조금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할까라고 몇 번 고민을 했는데, 괜히 그러다가 조금 이제 확진자라도 나오고 확진자와 동선이라도 겹치고 이러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또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우와 엄마,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이제 대장님이
그 조금 저한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참에 막 저도 그 뜻을 따랐는데 그게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롭게 개관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또 체육관 나가서 한번 마지막 매일매일 청소하고 방역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게으르지 않게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식은 그때그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에 제가 그 업로드 하려고 하는 유도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며 우아범이 유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지만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실을 제가 분석하고 발견한 게 있거든요. 그거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먹방, 브이로그 뭐 이런 것들은 주짓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올리는 편인데요. 이제 유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제 자존심이라서 그 대충 올리고 싶진 않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맨날 며칠 고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자료 제공해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올릴 자료가 최근간에 제가 집중해서 고민한 결과물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대충 이제 그 업로드할 자료는 정리정돈을 다 했거든요. 이제 참고 자료는 다 준비해 놨고요. 뭐만 남았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만 이제 촬영하면 그 이제 바로 업로드가 되는데 그 기본 세부적인 내용은 유도 잡기입니다. 잡기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테마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출신의 유튜버들이 자기의 엄청난 내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잡기 자료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꼭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단연간의 유도 지도 경험이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도 훌륭한 자료를 많이 올려놨는데 저는 그 잡기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잡기의 약간의 법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통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제가 냉정하게 그냥 자료를 보면서 뽑아본 통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서로 공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보시고 나면 다 유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다 배운 적은 없지만 실행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요번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 분석 차원에서 제가 유도하는 스타일을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저한테 이런 원칙과 법칙을 적용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그 법칙, 발견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시합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유도를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겠지만 좀 하루 이틀만 참아주시면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잡기에 대한 어떤 단어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히 제가 뭐 법칙, 잡기 법칙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발견 뭐 이런 단어도 조금 쓸지 말지는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우아범 유튜브에 유도 잡기라고 하는 그 영상 자료가 업로드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좀 그 당사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다 도로거든요. 도로에서는 사실 제가 타는 MTB보다 사이클이
훨씬 좋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MTB 한 대로도 자전거 운동하는데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정말 나중에 저도 자전거 운동 매니아가 된다면 추후에 사이클 자전거도 좀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의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다 사이클입니다. 건너편에 오시죠. 예, 포스가 허벅지 두께 보니까 선수들 같기도 하고 그래.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지금 저 앞에도 지금 아까 저를 앞질러 갔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부부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6시가 좀 넘은 시간에 아침에 운동하는 보기 좋습니다. 차도 없고 후다닥 어디까지 갔다가 딱 와서 하루 일과 시작하면 그 어떤 운동보다 괜찮죠. 지금 이 길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저기서 또 부산 울산 경계선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울산에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저는 부산광역시 어서오이소라는 팻말을 지나면서 부산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여기 산이 높진 않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봉수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수대라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연기 또는 불씨를 피워서 무언가를 이제 한양까지 전달하는 통신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제가 라이딩을 했던 황령산 봉수대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대한 시작점이 제가 살고 있는 또는 제가 저번에 갔던 그 봉수대에서 시작해서 이까지까지 전달되는 것을 상상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 봉수대라는 팻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봉수대라는 그 단어가 제가 자전거 운동하면서 자주 접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경북 포항 분이신데요, 두 분 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중간에 사회 나와서 직장생활 3년 서울에서, 제 인생에 한 7년 정도라는 시간 빼고는 지금 전부 다를 부산에서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은 제가 살고는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건데, 내리막입니다. 여기 고리 원자력 본부라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 안에 고리 원자력 안에 유도를 배울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은,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서 안에 보면은 관사라 그러죠. 직원들이 거주하는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보면 부대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취지가 있냐면, 물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에 대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베푸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동기이기도 한데요, 유도를 엄청 잘했고, 그 다음에 경기력보다도 오히려 지도력이 더 뛰어난 일명 원사부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인스타나 이렇게 쳐보시면 알 건데, 원사부님이 성함은 원성욱입니다. 원사부님이 제가 알기로는 주 한 3회 정도 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유도장에서 직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시설도 엄청 좋고,
그다음 거기에 또 직원분들 중에 국가대표까지 했던 또 유도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 거기 계신 분 중에 또 김선우라고 울산 출신의 한양대 나오신 국가대표분이 우리 어저께 있었던 그 유도 동아리, 유도 1번지에 오셔가지고 일부러 혼자 오셔서 같이 기술도 알려주시고 회원들한테 같이 땀 흘리고 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딱히 뭐 식사 대접 이런 거는 못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제가 꼭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 고리 쪽에 오실 일이 있다든지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 있다면 제가 드리는 정보 참고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로 진짜 내가 완전 요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당장 그 정보가 급하다 하면 저 우아범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그 유도 1번지 동호회를 고리에서 한번 훈련을 했었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울산 유도 동호회라고 울산에서 또 유도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재밌게 유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원사부님이 저희를 초청하면서 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이었는데 뭘 좀 챙겨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준비사항을 여쭤보니까 저한테 뭐라냐면 우스갯소리로 점퍼를 하나씩 들고 와야 된다. 여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는 우리 전기를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때 버려지는 에너지가 엄청 많답니다. 전기. 그래서 고리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대 시설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아까우니까 그 시설마다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전기에 관련된 것들은 빵빵하게 그거를 사용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유도장이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추울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라 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웃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도 되고 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추운 정도는 아니고요, 시원한 정도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임랑 해수욕장 쪽 같은데 지금 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옵니다. 근데 소나기까지는 아니고요. 하필 제가 이런 날을 또 선택을 했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큰일 났네. 우와 엄마를 불러야 되나? 근데 잔다고 전화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부르려면 쇼를 좀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조금 넘어졌는데 병원을 가야 되지 싶다, 빨리 좀 와줘라. 그럼 제 생각에 119를 불러서 가라 그럴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는 걸 알면서는 웬만하면 자전거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고요.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관리하기 나름인데 사람은 비 맞으면은 감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자전거 부속품은 비를 맞으면 좀 부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깔에서 안 그런 자전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이유라도 비 오는 날 자전거 안 타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레이크가 여러분 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림 브레이크, 타이어에 있는 부분을 고무로 이래 눌러주는 옛날 방식이죠. 브레이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 원리는 지금 최근에 우리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 원리인데 제동력은 솔직하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 이제 가볍기로 따지면 디스크 림 브레이크가 좀 가볍고요. 디스크는 아무래도 여타 장치들을 좀 붙여야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게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 디스크 브레이크는 또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 디스크 판을 패드가 살짝 눌러주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제동 브레이크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림 브레이크는 타이어 안쪽에 림에
고무백 바킹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라서 그 소리가 엄청 난다든지 조금 비가 오는 날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비 올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전거도 한 번씩 세차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에. 근데 물기가 좀 되도록이면 안 닿아야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헝겊이나 뭐 좀 안 쓰는 걸레 같은 걸로 좀 닦아주고 하면은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너무 비 오는 날 즐겨 타면은 자전거 수명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임랑 해수욕장 지났습니다. 저희 그 우안에 우리 가족이 여름에 엄청 자주 오는 해수욕장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여름에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은 게 환경은 해운대나 이런 데 못 쫓아가는데 그 오면은 주차비가 하루 종일 돼도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차를 대고 나면 도로 차 한 대 다니는 1차선 그거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바다거든요. 그런 해변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데 좋고, 와서 한두 시간 노는 데 좋고, 그 다음에 파라솔도 뭐 돈 주면 빌릴 수 있는데 우리는 굳이 파라솔까지는 안 빌리고 그래서 와가지고 맨날 놀고, 애기들 엄청 좋아하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요번에 일강 가보니까, 일강이 저희 집에서는 더 가깝거든요. 일강 가보니까 일강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아마 일강에도 조금 오지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해운대나 강한리나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데는 이상하게 안 가지더라고요. 좀 주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없어지긴 했는데 바가지 요금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약간 시골의 향이 나는 이런 외진 해수욕장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지금 가는 길에 뭐 국물 될 만한 거 뭐 하나 먹어볼까 라고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이 동네에는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에는 눈에 팍 들어오는 맛있는 아침 식사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안 뜨네요. 오늘 날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번에 해넘이 보려고 해운대 갔을 때도, 달맞이 갔을 때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 넘어가는 걸 못 봤는데, 오늘 또 해돋이 보러 왔는데도 100% 만족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두 번 더 다음에 또 와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더 좋기도 합니다. 이 집 좀 괜찮겠네. 근데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문 카페, 문 토스트가 여기에도 있네요. 부산 사는 사람이면 다 아실 건데, 송정에서 엄청 유명한 그 토스트 파는 포장마차였는데 여기 이렇게 매장이 생겼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참 이거 자전거 운동 웃기죠. 제가 아까 3시간을 달렸는데, 그리고 따로 뭐 물 한 잔 먹은 거 말고는 딱히 뭐 영양 보충한 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또 그 이후에 지금 40분 넘게 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체력이 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운동 같으면 제가 이래 못합니다. 제가 뭐 유도 전공자지만 유도 운동 3시간 4시간 스파링 하려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걷기 뛰기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길이에요. 옆에 저 멀리는 바다가 보이고요. 또 가까이는 이래 뭐 풀이 좀 있고 이래서, 아까 전에 그 밤에 간절곶 온다고 왔던 그 국도 도로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근데 올 때도 일로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전에도 저는 일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도로로 오고, 갈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디 가도 그 자전거 탈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코스를 100% 똑같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와야 되는 길이면 어쩔 수 없는데, 생각보다 자전거는 그 좁은 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틀면은 그 갈 때와 틀리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힘들 때 엄청 지루해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요.
그러고 아, 이 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아, 저거 하면 오르막인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 머리에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은 이 즐기는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길이 모르는 길입니다. 예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지금 신기해서 마냥 그냥 지금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면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같은 왔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전거 운동할 일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실천하는지 자전거 타시면 이해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간에 제가 말이 끊겼는데요. 그 부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은 그 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어디 가도 저기 부산은 제2의 수도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면 또 행정 수도는 이제 세종시지만, 또 인구 비례로 본다면 경기도나 이런 데 우리가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그 6.25 사변을 전후로 부산이 제2의 수도라는 걸 우리나라 살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두 번째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좋은 게 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우리나라 어디든 마찬가지죠. 근데 여름에는 다른 곳보다 좀 시원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다른 곳보다 따뜻한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 들자면, 겨울에 눈 내리는 걸 볼 수 있는 경험이 다른 위쪽 지방보다 좀 적다는 거. 그걸로 또 눈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산 촌놈이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농인대를 가서 경기도 쪽도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눈하고 관계된.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소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살기 좋다. 그렇고요. 그다음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그 물가가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시골이나 이런 데 비하면 비쌀 수는 있는데, 제가 이래 봐도 그 물가를 따지려면 일단 부동산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도 뭐 센텀 쪽이라든지 해운대 쪽이라든지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들은 뭐 대부분 서울 사람이나 너무 비싸서 서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그 부산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크게 타 시도에 비해서 제2의 수도라고 하는 곳 치고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게 또 살기 좋은 이유인 거. 그 다음에 경제는 저는 뭐 최근까지 뭐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하면서 월급만 받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경제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제 주변에 보면은 뭐 부산에서 돈벌이 안 된다고 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 경우는 제가 인맥이 크게 넓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은 물가가 괜찮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어디 나가든지 그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 부산도 산이 엄청 많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바다 구경 가고 어떨 때는 산에 가고, 이런 환경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뭐 서울이나 다른 데 분들 같은 경우는 산은 또 부산보다 많을 수는 있는데요, 바다 이런 거 보려면 한번 큰 마음 먹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이 좋다.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관련된 전공 분야인데요, 그 유도입니다. 유도 부산 유도 잘한다, 재밌다, 그 다음에 기본이 튼튼하다. 그 이유는 뭐 최근에는 유도가
거의 뭐 평준화돼서 전국 어디 가도 어떤 지도자의 역량이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하나씩은 있어서 전국적으로 뭐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부산에서 한 30년 정도 유도에 관련된 배우기도 하고 선수도 해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부산 유도가 일본 유도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게 뭐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산은 지형적으로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 일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그 일본 유도하고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 부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은 좀 그게 덜한데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부산에서 유도했던 저희를 지도했던 선생님들 중에 거의 일본어를 다 하셨거든요. 일본어 뭐 공부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현역 시절에 일본에 가서 유도 유학을 했다든지 또는 일본에는 보기보다 유도 실업팀들이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정도 대학 정도에서 정규 규모의 입상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은 물론 더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못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비례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몸값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맥이 되는 그 지도자 선생님들은 현역 시절에 이게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일정 실업팀에 뛰시면서 그 돈벌이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에도 국가가 틀리니까요. 실업팀 생활을 하시면서 돈벌이를 하셨는데 주로 생활은 한국에서 하시죠. 일정 기간 시합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일본 유도를 접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그 의사소통 정도는 일본어로 가능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 유도를 가리키니까 아무래도 그냥 한국에서만 배워서 가리키는 스타일보다는 일본 스타일로 좀 많이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일본 스타일은요, 그 일단 좀 도복 체력이 월등히 좋고 일본 선수들이. 두 번째는 잡기 싸움을 우리 선수들보다 많이 안 해요. 서로 안 해요, 서로.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저도 무조건 일본 선수들하고 붙으면 이겨야 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최선만 다했는데 지도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걸 곰곰이 한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유도 좀 한다는 분들 보면 그 잡기가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특기 기술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유도의 발잡기 형태로 해서 잔잔한 점수를 따서 체력을 많이 올려가지고 작은 점수 하나 따면 체력적으로 좀 도망가는 유도하면서 그 작은 점수 하나로 마지막까지 승부를 결정짓는 또는 그 지금은 이제 골든스코어에서 판정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일정 시간 동안 점수가 안 나면 심판이 자기가 판단해서 얘가 더 잘한 것 같아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고 심판 3명이 결정을 하면 3대0 또는 2대1 이런 형태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도가 아닌 부산은 그 발잡기 이런 거는 예전에 지도자 선생님이 정통스러운 유도가 아니라고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도 유도라 하면 상대를 잡고 한 판으로 맺힐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지도와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유도를 배운 터라 그런 방식의 지도법을 지금도 우리 최고 어른들에게는 소개를 하거든요. 하는데 오늘날의 유도는 또 너무 그 시대하고 또 틀린 점이 많아서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도를 재미있고 안 다치고 오래 하는 데 있어서는 잡기 싸움을 줄이고 양기술 다 잡고 방어와 공격을 하는 이런 자세는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단점 아닌 단점은 뭐냐면 그거는 일본하고는 좀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산 출신들이 그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붙이기가 엄청 약했습니다. 유도는 서서 하는 성기술도 있지만 상대가 이제 넘어졌을 때 지금 오늘날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주짓수 형태로 붙이기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안 해요. 그
크 여타 공격을 안 해요. 유도는 주짓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주짓수는 한번 넘어지면 이제 스톱시키는 게 없거든요. 경기 끝날 때까지 뭐 쪼르든지 꺾든지 해가지고 막 거의 그 안전 상태, 누운 상태로 끝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반면에 유도는 한 3초, 5초 정도 특별한 공격이 없으면, 수가 없으면 심판이 그쳐 맞대 이래가지고 선수를 이렇게 세워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그 3초, 5초 시간 동안에 굳히기가 아주 강한 선수들은 자기가 평상시 연습했던 필살기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 굳히기가 평상시에 약한 사람은 딱 엎드려가지고 극단적으로 방어를 하면 거의 이제 3초, 5초는 버텨지거든요. 근데 또 굳히기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현역 시절에 굳히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유도 빠바바 해서 하면 한 판 날리면 유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굳히기는 뭔가 지어 짜내가지고 쪼르든지 꺾든지 누르든지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내 계획대로 성공이 되면 대박인데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경우에 나의 어떤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쳐하고 일어섰을 때 엎드려서 방어만 했던 사람은 휴식을 취한 상태로 이제 취하고 나서 시합에 다시 임하는 게 되거든. 저는 이제 공격 막 해다가 안 된 그를 용서다가 마른 경우는 일어섰을 때 다시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서로 간에 특별한 유도 선수들이 그 웬만해서는 굳히기로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굳히기 오면 서로 그냥 공격 안 하고 한 3초, 5초 있다가 하는 척만 하다가 이제 일어섰을 때 서로 이제 아주 더 강력하게 선의 경쟁을 하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의 유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짓수는 그거 때문은 절대 아니겠지만 주짓수는 반대로 누워서 하는 이 굳히기가 위주로 발달된 게 주짓수고, 제가 이제 부산 출신들이 지도자 선생님들부터 저희 때까지 해가지고 굳히기를 딱 잘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굳히기를 저 선생활 할 때는 지도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히기는 방어만 잘하면 돼. 엎드려서 딱 방어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유도를 배우다가 대학교를 가보니까 서서 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굳히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굳히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제가 눈을 좀 떴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어떤 유도 굳히기 교육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뒤늦게 주짓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배우면 까먹고 이래서 가르치고 이런 입장은 절대 안 되고요. 재미있게 배우는 정도. 나중에 시간이 제가 주짓수를 오래 수련하게 된다면 또 주짓수를 응용한 유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굳히기 상황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의 유도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서서 하는 거는 아주 센데 굳히기는 그다지 세지 않은 게 저희 때의 평균적인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 깨워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음에 저희 우아범 유튜브에도 한번 소개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동의대학교에 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또 황인수 감독님이 부산의 그 굳히기 실력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동의대 출신들은 지금도 시합을 나가면 서서는 몰라도 반대로 굳히기로는 절대 약하지 않고 지지 않거든요. 그게 다 황인수 감독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인수 감독님은 부산에서 해동중학교를 나오시고요. 명문이죠, 해동중학교. 나오시고, 영남상고를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명문 한양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굳히기의 개발은 한양대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보다 3살 위신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이셨거든요. 그래서 태능에 저희가 운동하러 가면 그때 이제 국가대표로 입촌해 계셔가지고 제가 굳히기가 원체 약하니까 굳히기 시간 되면 일부러 좀 작은 사람들 황인수 감독님 그 당시 65kg 이후에는 이제 66kg 선수까지 국가대표 하셨는데 좀 경량급들 잡으면 저는 그때 86kg, 90kg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100kg 정도 나가지만 그래서 체중 차이 나는 좀 경량급들하고 하면은 좀 쉬우니까 쫄리거나 꺾일 염려 없으니까 굳히기 시간에 이제 앉아서 주로 굳히기를 수련하다 보니까 등치를 잘 구별 못 합니다. 그래서
경량급 쪽으로 딱 무릎 꿇고 자리 이동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제가 힘으로 뭐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방어가 되고 그냥 어느 정도 붙이기 수준이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은 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붙이기 잘하는 중량급들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강인수 감독님, 그 당시. 다음에 이제 고향 후배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이니까 거의 뭐 하늘이죠. 저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 붙였는데, 제가 붙이기 하면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실제 뭐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서로 뭐 저 챙겨주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객지생활 하니까 힘드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양대가 옛날에 붙이기 정말 잘했거든요. 한양대에 계시던 예전에 국가대표 아마 감독님도 하셨는데 김창호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한양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유도 경기 실적은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지도력은 상당히 좋은 걸로 윤동식 선수 이런 한양대에 아주 훌륭한 선수들 많이 배출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불어를 엄청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는 그 매년 겨울에 전주훈련을 프랑스로 다녀오는 경우가, 그 한양대는 그 프랑스가 굳히기가 상당히 셉니다. 센데 다리가 길고 다리를 이용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행했던 게 이제 삼각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삼각 쪼르기, 삼각 누르기, 엎어져 있는 상대를 다리로 감아서, 다리가 긴 서양 선수들이 자기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그 쪼르기, 꺾기 이렇게 뭐 누르기까지 연결시키는, 이게 아주 그 당시 유행했는데 한국에는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양대 선수들이 한번 프랑스에 가서 익혀와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및 여타 대회에서 우리 용인대 선수들을 전부 다 그걸로 다 이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이 되면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이제 그 기술이 쫙 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익힌 내공이, 그런다고 이제 한양대에 계신 분들이 붙이기를 다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잘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게 이제 강인수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공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 패턴하고는 틀리게 붙이기 시간은, 엎어지는 시간은 약간 쉬었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긴장하게 되고, 뭐 걸리면 바로 이제 쪼르기 꺾이는 승부가 바로 결정 나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한국 마사회, 대한민국 최고의 실업팀인 한국 마사회에서의 선수생활을 마치고 동의대학교 유도부가 창단되면서 그 창단 지도자로, 지금은 감독인데 그때는 코치였죠. 코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뭐 신입생 4-5명 받아가지고 그 외부에 부산 최고나 다른 여타 팀에 운동하러 다니긴 해도 또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기술 지도하는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신입생들부터 해서 한양대만의 그 강력한 붙이기를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지도해서 그 첫 해, 둘째 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기초를 다져 놔 버리니까, 제가 왜 용인대 가서 어쩔 수 없이 굳히기가 늘었던 것처럼 한양대 출신, 그 동의대 출신들 유도부는 다 굳히기가 강하게 되고, 이렇게 동의대가 또 동의대만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 그 고등학생들 같이 합동훈련 많이 하는데, 그럼 고등학생들이 그 기술 당하다 보면 자동으로 방어가 생기고 또 흉내도 내고, 또 같은 학교 출신의 그 선배면 자기 후배한테 그것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또 그게 그런 실력과 기술들이 고등학교로 전파가 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까지 내려오고 해서 지금은 우리 때만큼 그 부산 하면은 붙이기는 약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아주 부산도 붙이기가 강하다 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하는 사이에 기장 쪽을 넘어왔거든요. 이쪽이 훨씬 빠르기는 빠른 것 같아요. 기본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런 패턴이라면 집으로 한 방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이 라이딩하는 이 패턴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 안에 우리 수업 40-50분 하면 쉬는 시간 10분씩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 자전거 운동도 라이딩을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같이 하는 라이딩 파트너도 없고 저 혼자다 보니까
저 마음대로 또 성격이 조금만 더 이런 성격이라 지금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좋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힘들면은 그 가래도 못 가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장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오르막길인데요. 오르막만 아주 길게 이어져서 조금 긴장은 되기는 하는데 가볍게 지금 다리가 약간 무감각한 상태거든요. 호흡은 분명히 오르막 올라가면은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이 다리 근력은 지금 뭐 풀릴 대로 풀려가지고 약간 무감각한 상태라 기압이 일정하게 맞추고 천천히 달리면 뭐 또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만 이제 넘어가면 거리는 좀 있지만 집에까지는 거의 크게 오르는 길이 없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넘어올 때 아이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저 오르막을 어떻게 오를까 그런 생각 하지 말자라고 했던 기장에서 철마로 올라가는 오르막을 제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10분 15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야지 이제 오르막 정점에 도달할 것 같은데요. 힘들겠지만 페이스 조절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기장 그 체육관에서 반송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인데요. 여기는 가다 보면 오늘은 제가 안 되는데 요 오르막 한 정점 가운데 정도 부분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나중에 이름 보면 제가 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기장에서 엄청 유명한 산인데 거기가 테마임도라고 뭐가 있냐면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여기에서 그 MTB 산악자전거 그 대회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도 동호인들하고 한번 여기에 살짝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코스가 너무 길어서 전체를 다 타지는 못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라이딩 코스 인터넷 검색하니까 부산에 그 산악자전거 MTB 타시는 분들이 지금도 보니까 많이 갔다 온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기장 여기에 테마임도도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는 MTB인데 내 도로만 타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산에 가면은 이제 재밌기는 한데 좀 많이 힘들고 그렇거든요. 코스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리고 저는 그 자전거 절대 잘 타지는 못하거든요. 몸도 무겁고 그 다음에 테크닉도 많이 부족해서 산악 자전거는 좀 산에 가면은 제가 잘 타지 못해서 좀 다칠까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팻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마임도 MTB 경기장이라고 화살표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우측으로 안 가고 바로 고개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집에 가면 우리 우아가 일어나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고 싶네요. 힘드니까. 가족이 최고입니다. 딱 보면 한 5초 10초 반갑고요. 10초 지나면은 귀찮고요.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 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애들은 지치질 않아요. 이좀 놀아줬으면 내가 이래 힘들면 애기들도 또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운동하는 체력은 어떻게든 참고 해지는데 애 보는 체력은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육아를 하시는 아빠들은 다 제 말을 200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르막인데 제가 최대한 지금 가볍게 터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면 조금 평상시보다 늦게 가는 속도이긴 한데요. 지금 상태가 상태인지라 충분히 막가지 않고 오르막 오르는 게 목적이니까 페이스 조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이 오르막 올라가면서 힘들어가지고 울고 서고 막 후회하고 막 자전거
버리고 가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래,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빠바박 가고 지쳐가지고 못 가고 또 빠바박 가고 지쳐가지고 몇 번 해보면 막 가쁘고 초보자들 다 그렇게 하죠. 힘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막은 하체 힘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몸, 팔 동작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리듬감 있게 천천히 가지만 거기에 맞는 리듬감으로 가주면 시간이 문제지 어떤 오르막이든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완전 빡센 오르막은 좀 이제 뭐 되고 안 되고 여부가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웬만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오르막은 길이 거칠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지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날씨가 흐려서 햇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꾸역꾸역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만일에 해가 떠가지고. 예,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오다가 그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동영상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꽂고 오는데도 이게 카메라 촬영하는 이게 충전이 그걸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그 9% 정도 충전되어 있는 거 보고 다시 지금 전원을 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제가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기장에서 철마 쪽 반송 쪽 넘어오는 고개에서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이 꺼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무사히 그 고개를 잘 넘어왔고요. 지금은 저기 여기 반여동 저희 집이 있는 반여 1동 그 여기 풍산금속 석대 해가지고 반여동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분 가면 5분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집에 도착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일 지금 좀 많이 힘든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 있는 거기 커피 자판기 따뜻한 커피 자판기 그 밀크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고 그 가다가 만일에 배터리가 또 다운되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마무리 인사 겸 또 그때까지 배터리가 살아 있으면 또 인사를 따로 뭐 얼굴 보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괜찮은 도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올 때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갈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해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잡고 갔는데 지금 올 때는 다른 코스로 해가지고 해안가로 해서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물 한 잔 안 먹고 지금 오고 있는데 2시간 정도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금 오고 있는 코스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는 코스는 또 뭐 달리 변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 길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멋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 뜨는 곳을 볼 수 있다는 간절곶에 가서 뭔가 해가 떠오를 때 좋은 기운이 좀 뭔가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관도 내일부터 다시 오픈이고, 그 다음에 우아범 유튜브도 이제 제가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0일 됐거든요. 새롭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뜻으로 핸드폰으로 치면은 초기화 컴퓨터로 치면 리셋, 모든 걸 리셋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오늘 좀 무모할 수도 있는 간절곶 해돋이 라운딩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아시는, 우아범을 아시는 모든 분들도 저의 기운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 하는 일마다 도전정신으로 자전거 타고 고개 하나하나 넘어가듯이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가 못 해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앞날에 하시는 모든 일 다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또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이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라이딩 마무리 잘 접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항상 다채롭고 신선하고 매너 있는 그런 영상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라이딩 하면서 인사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자판기 커피
이 커피 맛은 스타벅스 100잔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마무리 인사말은 라이딩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은 제가 안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가서 조금 쉬었다가 또 우아 챙겨서 오후에 일정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